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어쨌든 요즘의 화두는 이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 행정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영일 순창군 수와 함께 오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에서 전주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입구 예. 도착하는데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네, 예. 네.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토론회에는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에는 처음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 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정말 어려운 구도인데 맞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무소속은 전혀 낯설지는 않고요. 예. 군의원 2번을 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제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순창 군민들이 위대한 분들이시죠. 저는 거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 나오는 후보들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들 정말 많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에. 네, 네, 네. 저는 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특히 많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군의원, 도의원 시절부터 그런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화상으로 설명 듣고 아무리 전화상으로 민원을 전달받아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답이 있다. 그런 원칙하에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축적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순창군 의원 8년 하셨고 도의원 네, 네. 8년. 이학수 정업시장님하고 같은 이제 도의원 하셨잖아요. 예, 도의원 4년 같이 했죠. 몇몇 싸움닭 가운데 이제 한 분이신데 맞죠? 예. 뭐 싸움닭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이 순창군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표현처럼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또 역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이 최영일 의원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사업들과 직결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아닌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도의원 하실 때 이제 물어보면 출입처 기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도의원 당시 군수님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예. 예. 뭐 성과라든지 나름 도의원 하면서 이게 도의원 왔을 오랜 기간 행정에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분들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을 뭐 이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예. 제가 도의원 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순창군이 화재나 재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순창군에는 순창을 포함한 임실, 무주, 진안에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소방서가 없는 시군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예.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 굉장히 회의적이었었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좀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군의 소방서가 없는 이유 한 가지만 대봐라. 소방본부장한테. 네. 근데 그 이유를 못 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책으로 한 권을 써도 모자라지만 결국에는 저희 순창군의 소방서가 유치가 됐고 해결을 했군요. 네. 네. 그래서 약 80억, 60억 이상의 장비도 새로 오고 고층 화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층 화재 발생 시에도 진압 장비도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대응 인력도
배 이상 증가가 됐고 그리고 순창을 시작으로 무주나 진안이 다 지금 소방서가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맨 마지막으로 임실이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선거 후유증이? 제 군정 목표 1번이 이제 군민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죠. 네. 어느 선거이든 반목과 갈등이 있기는 마련인데 특히나 이제 정당 간의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가 맞붙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도 치열했었고 선거 과정 이후의 후유증도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화합 중에 3불 정책을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두 번째, 편가르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게 하지 않겠다. 이 3불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저를 정말 열심히 가장 가까운 데서 도왔던 분들이 많이 참아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모두에도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변화와 혁신은 화두다. 이 네,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통 행정에서부터 지금 변화를 네, 찾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군수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면서요. 국민들로 민원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봄철에 이제 뭐 봄물 터졌다고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청 내에 있는 순간에는 어느 누가 우리 국민들이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만나야 할 이유도 없고 못 만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든지 어떤 주제에 관계없이 찾아오셔도 군수실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들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정에서 잘 해왔지만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을 채워달라는 민원이 많으시고 또 공익에 부합하는 것들에 대한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의 가려운 것을 좀 긁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다는 네, 발상 네, 자체가 네. 참 중요하죠. 군청 앞에서 땀 흘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수박도 들어오라고 해서 줬다면서요? 네. 근데 뭐 어떤 분이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더운 여름날에 아이들이 군청 잔디방장에 와서 매미 잡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서 제가 좀 데려오라 그래서 수박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5명 아이들이 왔는데 군수실에 오더니 아저씨 누구예요?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예. 아이들 맛있게 소박도 먹고 과자도 먹고 놀고 있으나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제 아이들이 방학 중에 돌봄으로 이제 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어디로 없어져 버린 줄 알고 돌봄 선생님이 군수실에 이제 있었는데. 네, 예. 돌봄 선생님들이 학부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학부형이 이제 우리 이 군에까지 아이들 찾으러 오고 결국은 아이들을 군수가 납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학년 부모가 연락을 받고 저희 군수실에 왔는데 예. 애들 보기 전까지는 너무 놀랬었는데 예. 걱정도 되고 막상 아이들이 군수실 와가지고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지금 당연합니다. 순창이 한 해 출생아가 몇 올해 명이나 현재 될까요? 지금 순창에서 신생아 수가 45명 정도. 하나 태어난다고 할 때마다 반가워 죽겠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자연 인구 감소가 너무 큽니다. 폭이. 그래서 약 올해 300명 이상 지금 자연사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기 분들. 때문에 인구 소멸 지금 1위 지역 아닌가요, 순창이? 지금 작년도 인구 총조사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예.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 순창군이 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지역의 아이들은 소중한 순창의 미래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하나 볼 때마다 금지 오겹. 정말로 우리 순창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해서 군수로서 더 가깝게 더 따뜻이 좋은 정책들로 좀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이 지금 뭐 3만 명도 안 된다고 네, 그런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네, 네. 내려오잖아요. 네, 네. 지난주 고창군은 한 140억 정도를 네. 받게 된다고 하는데 순창은 그보다는 좀 더 받죠. 그러면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 전국 89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0곳이 전라북도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어떻게 하면 인구 소멸을 막을 것이냐, 인구 소멸에 대해서 그 기간을 줄여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구 소멸 대응 기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등급이 5등급인데 A, B, C, D, 2등급까지. 근데 저희 순창군이 B등급을 받아가지고 약 162억 정도 우리 순창군이 확보가 됐었는데 매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23년도 사업이 그래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시와 군 단위는 분명히 이 지역 여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를진데 예.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가이드라인을 너무나 심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 용처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지역 내 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전라북도 10개 시군 공이 들여다보면 거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주면서 가이드라인을 너무 심하게 설정하지 말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우리 순창군 지역에 맞게끔 편성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행안부에서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이거는 저희 비단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게 네. 그 하드웨어 말씀하시면 이제 건물 짓고 뭐 그런 센터 짓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네, 네. 실질적인 지원책에 그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 군정 목표 네 번째가 따뜻한 복지거든요. 예. 그 따뜻한 복지 속에는 0세에서 19세까지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 수당이나 40만 원씩 매월 드리겠다는 한 아이당요? 예. 2명이면 80만 원 받는 세 명이면 건가요? 120만 원이요. 큰 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초중고를 순창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학자금을 1,6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순창에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순 노무직이 많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가 돼 있다. 그래서 그 근로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년 종자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착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하는 네 번째 따뜻한 복지 속에 다섯 번째 인구 소멸이라는 정주 인구 증대까지 포함된 공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그런 직접적 지원을 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게끔 이런 폭도 좀 중앙정부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현금성 지원은 이 예산 가지고 못 쓰게 다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순창군뿐만 아니고 포함된 군 단위에는 아마도 단체장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 돈도 큰 돈이죠. 마중물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처 자체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약하신 5대 보편적 그 복지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그런 데서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0세에서 19세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청년 종자 통장 과거에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약 2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예, 매년. 네. 네. 그런데 지금 취임 이후에 이런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예산 소요 금액 그리고 우리 순창군의 가용 자원 이것들을 예산 부서하고 쭉 협의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한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중단을 하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형 사업들을 중단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 섞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싶습니다. 내용 자체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대응 기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5대 보편적 복지가 0세부터 19세까지 아이에게 요즘 육아가 워낙 힘들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기금들이 이쪽으로 지원되는 거나 지역 소멸 위기를 막는 거나 같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런데 이게 현금성 지원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부분이 문제군요.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는 몰라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별도로 정부에서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그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여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분류된 지역만큼은 우리 기금의 용도를 재량권을 좀 예, 군수에게 우리 주자.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직접 지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좋습니다. 예. 열어달라는 것이죠.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경험하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파악해 보셨을 텐데 네. 그분들도 좀 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선거 과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께 지원 드리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전 국민 상대로 7월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상당히 지역 경제 상승 효과가 컸던 것 같고 지금도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추경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8월 말부터 9월 초에 있을 우리 3회 추경 때는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 별도 외에 우리 행정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4인 이상 안 된다, 6인 이상 안 된다, 집합금지하지 마라.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대로 영업을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잘 지켰던 분들. 네, 1,500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네. 분창군이 약 1,000여 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공약은 했지만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 지원을 해드려야 수긍을 하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근본 추경에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2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여 곳이 혜택을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에 또 앞서 이제 기존의 재난지원금 네, 50만 원씩 준 돈까지 하면 좀 활력이 뛰겠는데요. 순창군 내. 지금 지역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요식업 요식업이 가장 활발히 잘 장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장사가 잘 되고 많이 찾아지는 것이 마트.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는 고기 종류. 그래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상승 효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라도 우리 국민들께 도움을 드려서 일정 부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또한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세상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는데 네. 순창 같은 경우는 천혜의 또 자연 환경도 자랑하고 장류, 뭐 발효 음식 좋은 고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좀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네. 귀농귀촌도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이제 아까 전에 인구 소멸 지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인구 소멸 지역은 귀농귀촌 은퇴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이 통계 작성 이래 순창군의 귀농귀촌 은퇴자들이 8,5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인구의 감소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귀농귀촌 은퇴자분들이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하게 이사 비용, 집들이 비용, 집수리 비용, 신축하는데 비용 이런 정도 또 소속 사업에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거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창에 와서 정주 여건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오면 바로 분양을 해주듯이 예. 앞으로도 우리 순창군의 귀농귀촌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 공약에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지금 면장님들 이하 또 이장님들 또 행정에서 주무 부서에서 어디 마을 입지가 가장 좋으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 악취가 나지 않는 곳, 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것을 지금 엄선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택지를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고 개발을 하고 분양까지 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전북개발공사하고도 MOU 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북개발공사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500호가 아니라 1000호, 2000호라도 여건만 된다고 한다면 언제 누가 오든 그리고 귀농귀촌 은퇴자를 당근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예. 이런 것들이 마련된 뒤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분정 역점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맞아요.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이제 가장 따지는 게 또 정주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을 또 잘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누구든지 이제 복지가 좋은 데서 나라든 살고 있는 고장이든 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일 군수님 임기 동안에는 순창의 그런 보편적 복지들이 좀 한층 개선이 될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네, 오늘 네, 이야기 네. 나누면서 네. 국민들을 위해 또 준비한 말씀 있죠? 화면 저는 보시면서 인사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정면 보시면서 네, 사랑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어느덧 취임한 지가 2달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굳은 신념하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선거 전부터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군정 목표, 국민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돈 버는 농업, 그리고 따뜻한 복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정주 인구 증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꼭 이 자리를 빌어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순창 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려운 곳이 있다라면 우리 군청 또 면사무소 담당 직원께 말씀해 주시면 항상 우리 부모님 대하듯 우리 공무원들께서 따뜻하게 모든 민원 처리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자, 국민 화합으로 이제는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10월 장류 축제 때 또 네, 한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살이 각박하고 힘들지만 살면 사라진다는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달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